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작가 김범준.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저자 김범준. 작가인 김범준님의 또 다른 저서로는 내 아이를 바꾸는 아빠의 말, 약이 되는 칭찬, 독이 되는 칭찬, 끌림의 대화, 회사어로 말하라, 남자어로 말하라, 아빠의 인성교육, 하루 30분의 힘 등이 있습니다. 서문. 사람은 말투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걸까? 등등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 혼자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갈등 없이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매일 자책도 해보고 피곤하지만 밤 약속, 술 약속도 잡아보고 가진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움직인다는 사실. 예일대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의 따뜻한 커피 효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존 바그 교수는 피해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B그룹에는 얼음이 든 차가운 커피잔을 잠깐 동안 들고 있게 했다. 그 후 피해 실험자들은 면접관이 되어 동일한 한 사람을 인터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따뜻한 잔을 들고 있는 A그룹은 모두 면접 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차가운 잔을 들고 있던 B그룹은 모두 채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2, 3분 동안 들고 있던 커피잔의 온도만으로 면접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커피잔의 온도만큼이나 너무나 사소해 간과하기 쉽지만 모든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바로 말투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협상을 잘하려면 어떤 대화의 기술을 써야 하는지 등의 말의 기술적인 면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말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부모와 아이의 바람직한 대화에 대해 글을 쓰던 중 마침 옆에 엎드려 책을 읽던 아이가 보였다. 나는 괜찮은 아빠니까. 나름대로 대화 전문가니까 나에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에게 물어봤다. 혹시 아빠가 하는 말 중에 기분 안 좋은 경우가 있었니? 나는 당연히 아니요. 아빠와 대화하는 건 늘 기분 좋아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달랐다. 다른 아이랑 비교하는 아빠의 말투가 싫어요.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는 것을 그리도 싫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는 비교의 말을 사용하며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조직 대화법, 부모와 자녀의 소통 등에 대해 오래 공부해 오면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불리던 나 역시 여전히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투를 나도 모르게 사용했던 것이다. 대화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말투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잘 배우고 있지만 말투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해야 했다. 그러나 말의 내용보다, 말의 형식보다 관계를 결정짓는 힘은 말투에 있다. 말투 하나만 가다듬어도 인생이 바뀐다. 말문만 바꿔도 막혔던 말문이 트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성공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알고 보니 말투부터 달랐다. 말투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일상 대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던 말투를 찾아 하나씩 고쳐보고자 한다. 또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투,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말투,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말투 등 대화의 현장을 관찰하면서 찾아낸 버려야 할 말투, 반드시 배워야 할 말투를 정리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눌 때 느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의 말투는 무엇이 다른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말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이 책에 담긴 올바른 말투 사용법을 터득한다면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며 어느 누구를 만나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신경질적인 말투, 직설적인 말투, 나도 모르게 나오는 독설 등 그동안 말투 때문에 본의 아니게 관계에서 오해를 만들고 말투 하나로 진짜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책에 담긴 방법들을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보자. 누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읽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 간단한 방법들만 알면 누구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말투의 힘이다. 대화는 말투가 전부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당신이 바뀔 차례다. 이 책의 목차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2장, 언제 어디서나 기분 좋아지는 말투. 3장, 일도 관계도 한결 좋아지는 말의 습관. 4장, 버리고 상가면 좋은 말투. 5장,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는 법. 1장,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중에서 몇 곡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투는 버릇이다. 말의 내용과 말의 형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내용만큼이나 형식도 중요하고 형식 이상으로 내용도 중요하다. 아무리 존댓말로 형식을 갖춰 말해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지 않다면 불쾌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해도 더듬더듬 자신 없이 말한다면 설득에 실패하는 말하기가 될 것이다. 말의 내용은 곧 뜻이다. 말의 형식은 곧 행동이다. 말의 뜻과 행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말의 뜻과 행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할 때만이 대화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말의 뜻과 말의 행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졌다. 말의 뜻과 말의 행동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 된다. 말의 내용도 말의 형식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으면서 내용과 형식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말투가 바로 그 해결책이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습을 뜻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우선 말투는 버릇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버릇을 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짐작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급한 말투, 더듬는 말투, 느린 말투, 꼼꼼한 말투 등 말을 하는 버릇으로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말투는 버릇일 뿐 본성이 아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바꾸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만 믿고 말투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포기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말투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투를 달리해야 함을 말한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투, 어른과 아랫사람을 대할 때의 말투, 연설장에서 강사로서의 말투 등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말투는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무대에 가수가 있다. 가수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표정과 목소리다. 표정으로 노래의 뜻을, 목소리로 노래의 형식을 적절하게 보여줘야 노래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아이들과 놀 때, 카페에서 연인과 함께할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각 상황마다 말투는 달라야 한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를 떠올려보자. 당신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을 향해 총질만 해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개저씨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주로 여성이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중년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남자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말끝마다 어디 여자가? 라는 폭언을 내뱉는다. 개저씨의 전형적인 예다. 지하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하며 욕을 하는 아저씨. 역시 개저씨다. 개저씨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말투다. 말의 버릇이나 모습 때문에 일순간 개저씨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젠틀맨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는 바로 자신의 말투를 살펴보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말투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아저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호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호감형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 말투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워보자. 두 번째, 입담이 필요할 때, 말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간혹 말투와 헷갈리는 게 있다. 바로 입담이 그것이다. 입담이란 말하는 솜씨나 힘을 뜻한다. 즉, 입담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경우에 필요한 말의 형식이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 필요한 말하기 방식이다. 조용히 있기보다는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입담이 필요하다. 당연히 연예인이라면, 관중을 압도해 무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담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어쩌면 말투보다 입담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담과 말투 중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송인으로 나는 전현무와 유재석을 꼽는다. 말 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 MC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다. 그러나 둘의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말을 잘 전달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현무는 입담이 세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유재석은 말투가 좋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현무는 재미도 있고 실력은 있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살짝 얄미울 때도 있다. 유재석은 다르다. 재미있다기보다 편안하다.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은 전현무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로 전현무보다는 유재석을 꼽으니 말이다. 어찌된 일일까? 전현무와 유재석은 그 입담과 말투만큼 어록도 상당하다. 우선 전현무의 어록을 살펴보자.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꿈을 잡고 있는 것도 비참하다. 포기하지 못하는 꿈. 안타깝다. 꿈도 아닐 때는 버려야 한다. 사람들은 집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놀 거 다 놀고 연애도 실컷 하고 책상 앞에서 3-4시간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목표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밖의 것은 포기하는 것, 그게 집중이에요. 현실적이면서도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으로서의 냉정한 충고가 대부분이다. 무엇인가를 하라 하고 말한다. 다음으로 유재석의 어록을 살펴보자.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리더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겐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기보다 하지 마라 혹은 조심해라라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유재석을 머리에 떠올린다면 다소 의아하다.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니. 유재석이야말로 말의 힘? 아니 말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다.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재석이기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려는 그의 태도 역시 엿볼 수 있다. 입담과 말투는 모두 중요하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두각을 나타내야 할 때 입담의 힘을 발휘한다. 말투는 조금 다르다. 특히 리더, 강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말투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한 입담보다는 올바른 말투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우위에 있다고 방심하고 거침없이 입담을 과시한다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실력이 뛰어남에도 인격이 훌륭함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말투부터 점검해보라. 입담, 그 이상으로 말투가 중요함을 기억하자.
말투는 상대에게서 존중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어내는 강력한 무기다. 세 번째, 상대의 말투에 답이 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숙제했어? 아니요. 오자마자 실컷 놀더니 그래서 경시대회 잘 치를 수 있겠어? 땡땡땡땡.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 알았지? 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아내는 이 대화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아이는 대화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결론적으로 아내는 얻은 것이 없고 아이는 배운 게 없다. 아이는 엄마에게 혼난 기억밖에 없다. 엄마는 아이가 네 라고 했으니 이제 알아서 공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대화를 잘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심리학이라도 공부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상대방의 말투를 통해 들을 것이다. 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아내는 아이의 네를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진실은 아이의 네는 진짜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혼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한 대답일 뿐이다. 물론 엄마한테 혼이 났으니 방에 들어가 공부하는 모습은 보일 것이다. 억지로 한 공부의 결과는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성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 아내와 아이의 대화는 실패한 것이다.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대화였다. 직장에서는 어떨까? 내일까지 보고서 반드시 끝내야 해요. 야근이든 뭐든 해서라도 완성시켜 놓으세요. 퇴근 무렵 상사가 갑작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부하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네라고 답한다. 과연 상사가 기대한 대로 보고서가 나왔을까? 다음날 보고서를 받아본 상사의 입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는 꾸중이 나올 것을 직장인이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부하 직원들의 잘못일까? 아니다. 상사의 잘못이다. 상사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얻어낸 네라는 부하 직원의 대답을 자기 마음대로 긍정의 대답으로 해석했다. 착각한 거다. 부하 직원들의 네라는 대답에는 내일까지라니 부색만 맞춰서 내야겠다 는 생각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하 직원의 네라는 대답을 긍정의 표시로 받아들인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상사의 잘못이다. 상대방의 말투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없었기에 결국 이를 그르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상대방이 어떤 말투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야 불통을 소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화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말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말투에 집중하라. 어떤 말투로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넷째,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 직장 생활을 갓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니 꽤 오래전이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누구나 일요일 아침은 조금의 게으름을 피우며 여유있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방 밖에서 아버지의 언성 높은 말투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잠이 덜 깬 채 눈을 억지로 뜨고는 귀를 기울여 봤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거칠게 들리는 말투와 높은 목소리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아버지 기분이 나쁘니 평화로운 일요일은 안녕이구나 싶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등등. 괜히 가만히 있는 나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면서 짜증이 확 밀려왔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얼굴이라도 내밀고 무슨 일인지 파악한 뒤에 아버지 편이라도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어라? 이상하다.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잠시 후 전화통화를 끝낸 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아버지, 누구랑 싸우셨어요? 누가? 내가? 네. 지금 전화로 누구와 싸우신 건 아니세요? 무슨 소리야? 친구하고 오늘 저녁 약속 잡고 있었는데 싸우긴 뭘 싸워? 친구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기분 좋게 웃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화 현장을 다니며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풀렸다. 말투에도 노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목청껏 통화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는지, 지하철에서 장년과 청년이 충돌하는 의학적 이유라는 기사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자. 2013년 2월 12일 조선일보. 어른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커졌다면 이건 청력이 떨어진 징후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낀 사람에게 말을 붙였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대답하여 적잖이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진다. 자신이 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목소리의 볼륨을 조절하게 되는데, 청력이 감소하면 자신의 목소리가 작다고 느껴져 목청을 높이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의 말투가 자칫 야단치는 것처럼 들린다. 듣는 이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다. 사소한 지적도 상대방이 이 양반이 왜 나를 혼내려 들지? 하며 의문을 품을 만하다.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말투의 노화 현상을 이해한다면 내가 그러했듯 어르신들 말투에 대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더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화 상대의 말투에 대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 왜 상대방이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아주 잠시라도 생각해보자.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